네, 이번 시간은 그 QGIS의 이제 QNet3 플러그인에서 이제 아이소에리아 폴리곤 from layer를 관련해서 이제 이거는 왜 사용하는 건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 어떤 상황에서 이걸 써야 될지를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보다 조금 상당히 고급 기법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뭐 도로망, 뭐 사회 노드망, 특히 뭐 도시공학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어떤 분석의 유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기법을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지금 현재 트렌드에서는 이 큐넷3 맞나요? 네, 큐넷3. 네. 이 플러그인에 있는 이 아이소에리아에스 폴리곤 이 기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일단 이게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알아보면서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이제 이런 그림입니다. From layer의 이런 그림. 약간 QGIS를 조금 사용을 해보시고 뭐 버퍼를 그려서 뭐 그 안에 카운팅을 많이 해보신 분이라면 이 그림이 상당히 익숙하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각 점에서 그 거리 단위로 이렇게 버퍼를 준 다음에 그거를 뭐 이제 카운팅을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연산을 할 때 이런 그림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거랑 조금 다른 점은 이 선이 둥글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제 버퍼를 그리면은 이게 정확하게 동그랗게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흠이 있어요. 이 이유는 제가 분석을 진행을 할 때 이거를 만약에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그 좀 이제 버퍼에서 가져올 수 있는 좀 현실적인 단점을 보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은 이제 나는 뭐 그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하철역에서 이제 뭐 400m, 800m의 좀 거리를 이제 카운팅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400m라고 이제 절대적인 직선 거리, 유클리드 거리를 고려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제로 갈 때는 많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같은 400m라는 지점에 A, B가 양쪽 선상에 있다 하더라도 A라는 점은 400m지만 가는데 이제 걸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고, B라는 점까지는 이제 도로가 직선으로 뚫려 있어서 뭐 자동차를 타고 엄청나게 빠르게 갈 수가 있죠. 따라서 이제 이 아이소에리아 에스폴리곤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도로망 데이터를 불러들인 후에 그거를 통해서 이제 어떤 속도를 부과하고, 그래서 이제 이 시간 안에 그 거리를 얼만큼 갈 수 있냐, 이런 그 도로라는 변수를 추가를 해서 거리를 계산을 한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이 그림 같은 경우로 보시면은 여기 이제 남색 지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특정 거리를 기준을 두었겠지만 이렇게 움푹 파인 데가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점에서 도로가 직선으로 아마 뚫려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그 반대겠네요. 이 움푹 파인 곳은 도로가 없을 겁니다. 따라서 뭐 500m라는 이제 거리를 잰다고 하더라도 그 이 지점까지 가는 데는 직선 거리는 한 300m밖에 되지 않지만 이곳을 가기 위해서는 한참을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까지 가는 데가 이제 500m일 거고, 여기 이제 가장 먼 지점 같은 경우는 도로가 직선으로 뚫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500m를 바로 갈 수 있다라고 해서 조금 영역이 많이 넓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단순 버퍼를 그려서 그 거리 카운팅을 했다고 했을 때 그걸 이제 좀 현실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라는 이제 질문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그 도로망 데이터라는 어떤 좀 추가적인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이런 좀 현실적인 문제를 보완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아이소 에리아에서 폴리곤 이 기법을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순서는 이렇게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어떤 데이터를 사용을 할 건가, 그리고 이제 좀 실습 환경과 상이하게 해서 이제 분석을 한번 진행하는 이 세 가지 단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개념 설명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이제 이 기법을 사용을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도로망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도로망 데이터를 받아야 하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를 어디서 받냐면
이 구글 검색창에 KTDB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라는 사이트가 열리는데 이곳에 들어가서 이제 회원가입을 하신 후 여기 정보 공개에서 자료 신청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이제 자료 신청을 해서 오늘 승인이 나서 이제 이거를 다운로드를 진행을 했고요. 네, 자료 신청 내역에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QGIS 교통망 분석을 하려고 내가 목적을 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다운로드 데이터에 보시면은 제가 지금 다운로드를 이걸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압축을 풀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점 데이터를 기준으로 사용을 해야 하는데 저는 이제 점 데이터를 서울 안전센터 데이터로 했어요. 서울 안전센터에서 이제 거리가 얼마나 되냐라고 해서 이제 구글에 서울 안전센터 쉐이프 검색을 해놨죠. 라고 해서 이제 소방 대상물 위치 정보가 있는 이 데이터를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쉐이프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았고요. 그럼 이제 서울에 있는 그 소방 대상물 위치 정보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안전센터와 이제 소방서만 필터링을 해서 그 제가 이제 데이터 분석에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두 개를 다운을 받아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압축을 미리 풀어놓은 상태입니다. 풀어놓고 이제 이거를 레이어를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 데이터기 때문에 데이터 전처리하는 과정도 같이 한번 그냥 포함을 해두겠습니다. 그 전에도 이제 강의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설명하자는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QGIS를 다들 키실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카카오 스트릿을 열어줍니다. 이 카카오 스트릿을 왜 자꾸 여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데이터를 불러오면 가끔 좌표계가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좌표계를 맞출 기준이 필요한데 이런 오픈 스트리트맵 같은 경우는 이미 좌표계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준으로 좌표계가 맞지 않을 때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걸 기준으로 하고 또 이제 결과물이 계속 나올 때마다 좀 보기 쉬우니까 이 오픈 스트리트맵 중에 이제 다음 카카오 맵에서 이제 카카오 스트릿을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레이어에서 그리고 이제 레이어에서 이렇게 추가를 해도 되는데 지금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용할 건 이 노드 데이터입니다. 일단 도로망 먼저 이 프로젝션 이게 이제 이미 데이터 자체적으로 그 좌표계가 설정이 돼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거를 드래그를 하셔도 그냥 바로 열립니다. 순서는 이제 일단은 이 노드 데이터를 먼저 전처리를 진행을 하고 이후에 이제 그 안전센터 데이터를 전처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노드 데이터 전처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션이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노드가 아니고 링크입니다. 노드는 이제 선 양끝 간의 점을 이제 알려준 거고요. 다시 제거하겠습니다. 잘못 불렀네요. 자, 링크 데이터에서 이제 쉐이프 파일을 드래그해서 가져오겠습니다. 하면은 이게 이제 전국 도로망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오래 걸리죠. 지금 얘기를 하는 중간에도 이게 지금 불러와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전국적인 데이터를 핸들링을 한다면 이 전체를 사용을 해도 되겠지만 그러면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그냥 막 진짜로 나중에 공간 연산을 진행을 해놓고 엔터 쳐놓고 막 커피 한 잔 하고 와도 아직도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제 큰 분석이 아니고 그 방법론에 대한 그 실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 데이터 용량을 줄이겠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서울 영역만 한번 추출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그전 강의에서 만들어 놓은 서울시군구 영역을 열고 닫기. 그래서 이제 이 레이어 범위로 확대를 하면은 저는 이제 이게 서울시군구 레이어인데 이곳에 포함되는 이제 도로망만 사용을 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분석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 서울에 있는 데이터만이니까 다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의미가 별로 없겠죠. 뭐 버퍼를 그린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그릴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벡터, 도형, 조사 도구, 그 다음에 위치로 선택을 한 다음에 나는 이 노드 데이터를 겹치는 점, 어떤 것과 서울 시군구 이 면 레이어와 겹치는 부분을 선택을 하겠다. 네. 네, 진행이 되고 닫아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선이 노란색이라서 지금 표시가 잘 안 되는데 이제 파란색으로 바꾸면 네.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좌표계가 맞지 않았는데도 다행히도 이제 보정이 돼서 네, 잘 이렇게 선택이 되었네요. 저는 이거를 이제 내보내겠습니다. 선택된 객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저는 서울만 쓸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제가 해놓은 서울 쉐이프 이거는 따로 해놓을게요. 큐넷이라고 읽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제 네, 댓글로 제가 발음이 잘못되었다고 해놓으면 이제 정정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파일 이름은 이게 저는 이제 서울이죠. 일단 서울 노드 교통망이라고 할게요. 그냥 하고 저는 이제 5179로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점은 아이소 에리아에서 폴리곤 같은 경우는 경이도 좌표계는 이제 진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이제 직각 좌표계를 기준으로 해야 되고 거리에 기반한 따라서 이제 5179가 그 직각 좌표계에 포함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5179 좌표계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좌표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179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선택된 객체만 저장한 파일을 지도에 추가 확인. 네, 레이어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기존 전국 데이터는 삭제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로딩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럼 이제 서울 영역만 도로가 이제 카운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사용할 이 안전센터 데이터 이것도 이제 프로젝션이 있기 때문에 바로 소방물 시설을 가져오면 서울에 소방 시설물이 엄청 많네요. 네, 여기서 이제 속성 테이블을 보시면은 뭐 소방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면 이 많은 거를 사용을 해도 되겠지만 이러면은 연산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저는 일부만 추출을 하겠습니다. 데이터 보시면 이제 코드 있고 뭐 이거 오브젝트 넘버 있고 이제 뭐 이게 건물 이름이겠죠. 이제 뭐 리플레이스 네임 이름이 바뀐 것 같아요. 이게 최근에 이게 최근 기준으로 이름이 바뀐 것 같고 네, 저도 이 데이터 지금 처음 받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할 때도 데이터를 먼저 보면서 이제 바텀업 방식으로 어떻게 필터링을 할지 찾아보는데 그러면은 저는 이게 경찰서 막 이렇게 돼 있네요. 제가 정의한 안전센터는 지금 그냥 실습을 위해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저는 단순하게 여기 이제 소방서로 끝나는 거랑 무슨 안전센터로 끝나는 것만 이제 안전센터로 정의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표현식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replace name이겠죠. replace name like 뭐 땡땡 소방서 혹은 or 또 replace name이 like 뭐 땡땡 안전센터. 예, 됐네요. 에러가 안 났습니다. 원래 이게 안 되면은 이렇게 유효하지 않다고 나오는데 0이면 일단 제일 첫 번째 값 기준인데 이게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0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객체 선택을 하면은 네, 89개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뭐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이제 또 하나하나 들여다봐야겠는데 저는 일단은 요것만 사용을 하겠습니다. 89개만. 뭐 실제로 분석을 한다면은 하나하나 보셔야 돼요. 이게 뭐 내가 필터링이 제대로 됐나 아니면 또 안전센터인데 이름이 안전센터가 아니고 뭐 다른 식으로 되었나 이런 걸 다 보셔야 되는데 저는 일단 뭐 제대로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만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또 이제 내보내게 해서 선택된 객체만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한 후에 이거는 이제 서울 안전센터 쉐이프 언더바 5179 저장을 하고요. 좌표계는 5179 선택된 객체만 저장됐고 지도에 추가 확인 하고 이제 라우 데이터는 삭제시키겠습니다. 헷갈리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데이터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분석을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은 바로 플러그인을 들어가서 큐넷 이 플러그인을 아마 설치가 처음 보시는 분은 설치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치라고 뜰 텐데 설치를 일단 클릭을 하고 진행을 해주시면 저처럼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서 이게 표시창이 나올 겁니다. 이러면 이제 설치됨에 이렇게 네, 설치가 되었다는 게 나타날 거고요. 닫기를 누르시고 이제 뭐 처음 화면은 이런 식일 텐데 그 공간 처리 툴박스를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활성화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저희가 필요한 ISO areas polygon from layer를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벡터 레이어 네트워크로 쓸 벡터 레이어를 이제 나타내라. 저는 이제 이거 하나밖에 없죠. 교통망 데이터는 이걸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시작 포인트는 네, 안전센터죠. 안전센터 기준이니까. 유니크 포인트 아이디 필드. 자, 이거는 그냥 고유값을 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는데 여기 일단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일단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좌표계에는 무조건 요거만 써라. 이거 쓰면 안 된다. 네, 경위도 쓰면 안 된다. 라고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 요구사항은 이제 유니크 포인트 아이디는 뉴머럴 이제 이 인티저로 이 숫자형으로 사용을 하라 해서 저도 숫자형으로 넣겠습니다. 일단 디폴트 같은 경우는 이게 2500에 5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그 버퍼를 그릴 때 예를 들면 이제 특정 기준에서 500m 단위로 500, 1000, 1500, 2000, 2500을 그리려면은 하나하나 5개를 그렸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맥스 값이고 그 중간에 단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500에 2500으로 진행을 하시면은 그 총 킬로미터는 2.5km인데 이제 500m 단위로 한 번씩 끊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단위는 미터입니다. 이제 이 레스터 셀 사이즈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디폴트가 10인데 이게 이 결과물이 벡터 레이어로 하나 나오고 레스터 레이어로 하나 나옵니다. 근데 지금까지 분석을 하실 때는 대부분 벡터 레이어를 쓰셔서 레스터가 무언가를 조금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벡터 레이어는 그냥 말 그대로 선이 그냥 쭉 연결된 상태고요. 그 점을 찍어서 그 두 개를 연결하면 선이 되듯이 그리고 이제 그걸 색칠을 하면 면이 되듯이 그런 느낌이고 레스터 같은 경우는 그냥 애초에 픽셀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진을 찍을 때도 확대하면 이제 깨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계단 모양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레스터고 벡터와 레스터의 차이를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그 등고의 높낮이, 거리의 높낮이가 이제 레스터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셀 사이즈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아마도 이거를 조금 줄이면은 그 연산의 용량이 많아지겠고 그렇지만 조금 더 정확할 거고요. 그러나 이제 반대로 이거를 조금 더 키우면은 연산 속도는 조금 빠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이 간격이 넓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한 분석을 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계산은 이제 저는 거리로 했고요. 이걸 또 시간으로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거리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직선 거리가 아까도 이제 어디 갔죠? 이 경우에도 이제 거리로 생각하는 요만큼도 500이고 요까지 가는데도 돌아서 500으로 가는 느낌. 거리로 이제 계산을 하고요. 그 파라미터는 이제 따로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실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큐넷 이거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조금 오래 걸려요, 시간이. 지금 연산이 지금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게 한 이 정도면은 한 그래도 2, 3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영상을 보는데 바쁘시면은 여기서 이제 스킵을 조금 해주시고 아니면은 이제 조금 같이 기다리면서 뭐 다른 뭐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드 데이터가 상당히 많은데 그 저는 꼭 여기 그 국가교통 DB센터 여기서 이제 꼭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른 그 도로망 데이터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히 많아요. 어느 주체에 따라서 많은데 제가 진행을 해본 결과 그 이곳이 일단 그 노드라는 게 이제 스타트, 엔드 뭐 이런 점 이 구성이 또 상당히 다를 수가 있는데 그 단순히 이제 도로망을 시각화하는 거에는 이제 다른 사이트에 있는 게 조금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소 에리아에서 폴리곤 이 연산을 진행을 할 때는 이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에서 꼭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이터로 하면은 결과가 조금 이상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저도 처음에 결과가 좀 이상했는데 그 도로망 데이터를 좀 다른 곳에서 받아서 네. 생각보다 빨리 되었네요. 네. 그럼 이제 닫기를 하면은 뭔가 나왔죠. 뭔가 나왔습니다. 뭔진 모르겠는데 뭔가 나왔어요. 이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벡터 레이어 하나랑 이 레스터 이거는 벡터 데이터만 사용했으면 처음 보는 기호일 텐데 이게 바로 레스터를 지칭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벡터 같은 경우는 이 500m 단위로 지금 점을 먼저 올릴게요. 이 점 기준으로 이렇게 500m 단위로 이렇게 나눠준 거고요. 이 레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높낮이를 조금 더 세밀하게 알려준 건데 이 상태로 하면 이게 뭔가 싶을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사진이랑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속성을 들어가서 시각화를 좀 해보겠습니다. 방법 그냥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단순 채우기를 일단 벡터 레이어 같은 경우는 빼주세요. 이 채우기를 들어가서 없는 값으로 하고 선색상 같은 경우는 사실 자유로운데 저는 높낮이를 그 보라색에서 빨간색 이런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보라색에서 주황색? 네. 그래서 저는 보통 한 이 정도 뭐 노란색 계열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고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뜨죠. 그래서 이제 레스터도 속성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심볼에 들어가면 이제 단일 밴드 그레이 말 그대로 이제 단일 값으로 구분을 한 겁니다. 벡터로 따지면 그냥 단일 심볼이라고 보시면 되고 단일 밴드 유사 색상이 이제 단계 구분도로 나타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벡터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걸 이제 클릭을 해주시고 벡터처럼 분류를 한번 눌러주시고 적용을 해주시면은 잠시만요. 그 방금과 조금 다른 점은 이제 그 다음 로드뷰를 없앴고요. 일단 카카오 로드뷰를 그리고 그 시금고 레이어를 없앴습니다. 그 레스터 데이터다 보니까 이게 시각화를 할 때 메모리를 많이 소비하는데 이미 다른
다른 레이어를 많이 띄워놓는 바람에 이 레스터가 활성화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는 이제 벡터 레이어를 바꿨을 때 이렇게 배경에 검정색이랑 흰색으로 나눠진 이 레스터 데이터가 배경에 보여야 합니다. 근데 방금 전까지는 보이지가 않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전원을 끄고 켜서 그 일단 다른 거를 최대한 없애고 다시 한번 여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방금과 똑같은 상황으로. 아마도 이제 진행을 하다가 같은 상황이 있을 텐데 정리는 일단 끝까지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레스터에서 속성을 열어서 이제 유사 색상해서 여기서 분류를 눌렸고요. 적용을 하면은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대비가 되죠. 상당히 보시면은 이제 그 점 기준으로 올려볼게요. 점 기준으로 이 안전센터 기준으로 가까우면은 이렇게 조금 짙은 보라색으로 나타나고 조금 먼 경우는 이제 주황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따라서 여기 이제 등고선이 보이는데 확대를 해보면은 네, 여기 이제 이 객체 식별로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맨 끝단 같은 경우는 이 등고선을 클릭을 해서 객체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선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트 레벨이 2500이죠. 이 선이 이제 이 전체 안전센터 기준으로 그 2500m 거리입니다. 원래 버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그랗게 나올 텐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점 전체를 고려해서 하나의 레이어로 보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거리를 준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직선 거리는 물론 지금 보시면은 여기까지는 1200m고 여기까지는 1900m지만 이 교통망이라는 거를 추가를 했을 때 이 교통망을 따라서 여기까지 가는 게 결국 2500m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가는 데는 교통망이 조금 불편하다는 소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사람이 현실적으로 체감해서 갈 때 이 지점까지는 이제 그 실제로 걸어가는 거리는 2.5km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객체 식별을 통해서 요 앞쪽을 보시면은 이래도 똑같이 나오는데 밑에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레이어가 하나의 파일인데 쌓여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맨 밑에 거를 보시면 이건 500.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500m 거리입니다. 이 점 기준으로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등고선이나 뭐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도 보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해석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다른 격자가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거리별로 위치에 대한 속성 결합을 또 진행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버퍼의 이런 단순 이제 유클리드 직선거리밖에 표현을 안 된다는 그런 점을 보완을 해서 도로망을 통해서 이제 거리를 고려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을 한다면은 그 조금 더 지엽적인 부분에서 그 어떤 데이터 분석 결과에 대한 유의성을 조금 더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아이소 에리아 S 폴리곤을 사용을 하시면요. 많은 분들이 이 기법을 사용을 하고 또 실제로 잘 적용이 안 된다고 했는데 아까 데이터를 저처럼 이제 그 국가교통 DB에서 이제 받은 후에 그리고 뭐 다른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올 겁니다.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은 이제 저도 이제 강의를 찍으면서 에러가 났듯이 메모리를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개를 띄워놓으면은 레이어를 나타내주지 못하더라고요. 이것도 네, 레이어 범위로 하면 또 방금 한 1, 2초 정도 딱 그 이격이 생겼죠, 시간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없애면은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요 작업을 할 때는 그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이 두 가지 레이어 전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빈 프로젝트로 다시 불러와서 프로젝트를 다 날리고 그 이후에 연산을 한 번 더 진행을 해주시면은 이 스트리트 맵과 해서 같이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점 하나 두 개 정도는 그렇게 메모리를 많이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조그만 구역이라면 그렇게 진행을 하면은 뭐 이제 오픈 스트리트 맵과 같이 사용을 해서 좀 더 시각화할 때도 용이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이제 중간에 이제 진행을 하면서 조금 끊김과 저도 이제 에러 상황이 있어서 조금 당황했는데 영상을 보시느라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죄송하고 일단 뭐 중점적으로 이런 기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떤 데이터를 통해 사용하느냐, 그리고 왜 사용하냐를 중심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조금 단순 전처리 부분도 그렇지만 많은 좀 이제 고급 분석 기법도 하나하나 이제 영상으로 조금 정리를 할 예정이고 또 나는 궁금한 점이 있다 이런 게 있으면은 답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빠르게 한번 알아보고 아는 거라면 바로 정리를 해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또 직접 한번 구현을 해보면서 필요한 요점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